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참 주가 꼬라지 답답하시죠? 자, 오늘 방송 멘트는 금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에 또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사업체를 가지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기관이나 연기금이나 모든 것은 경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입장에서, 특히 정시에 정권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실 겁니다. 대부분 금리는 세 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첫째, 금리 인하, 금리 동결, 금리 인상.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나라는 전 세계적인 매크로 환경도 똑같습니다. 현재 금리 동결 과정인데, 제가 쭉 이래 지켜보면은 아마 일맥상통하실 겁니다. 금리 동결 기간이 가장 변동성도 심하고 쏠림 현상도 심합니다. 네, 그 기간이 얼마큼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 여러분의 계좌가 흔들림도 많고, 근데 이게 호불호입니다. 이런 금리 동결 기간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주식을 공부를 좀 하시고, 시사도 좀 더 신경 써서 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식 공부라는 게 그렇게 저희들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거, 생활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도록, 결국은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매일매일 주가의 흐름 방향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쓰시듯이 공부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주식을 보시는 게 공부고, 매일매일 이 시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두시는 게 시간을 할애가 주시는 게 또 공부지, 그리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금리 동결 기간에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고, 아니면 내상을 좀 적게 입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거북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리 동결 기간이 예상외로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힘들고 투자자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시기가 되면은 채권이 박살나고 주식도 박살나고, 금리 동결 기간이 될 때는 환쟁이들이, 환율 있죠? 환쟁이다 그러는데, 제가 환쟁이들이 가장 날뛰기 좋고 쇼가로의 싸움이 아주 격렬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되면은 주식은 빠집니다. 주식은 빠지고 금리는, 채권은 다시 수익성이 좀 높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니, 금리를 인하시킨다는 것,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식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아지겠죠.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러나 그 타이밍을 잘 잡을 수만 있다면 금리 인하 시기에 주식을 매수하시고 다시 금리 동결로 넘어가는 그따위에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다시 금리가 인상되고, 이게 순환매식으로 계속 수리바퀴처럼 돌아가는 게 경제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보시려면은, 요즘은 워낙 시사가 빠꾸미가 된 사람들도 많고,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하기 위한 이 디지털 시대에 상당히 좋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없습니다. 단지 주식 공부한다고 서점에 가서 책을 들고 공부하면은 아마 답답하신 분도 많으실 거고, 잠이 오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여러 흐름이 많지만은, 가장 쉽게 내가 산 주식에 대해서 그 회사를 공부하고 이 회사의 재무나 성장성 스텝 바이 스텝식으로 조금씩 하나씩 긴 시간을 두고 하신다면은 매일, 매주, 매달, 매분기, 매년이 여러분의 눈높이는 많이 높아질 거라고 하는 게 제 경험에서 나오는 해답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정시가 이렇게 금리 동결 구간에 엄청난 변동성을 심하게 보이지만 우수한 종목들은 여러분이 제 방송을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고통은 똑같이 그 고통의 기간이 우수한 종목들은 좀 짧아지고 회복도 빠르고 그렇게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하셔서 수익을 보는 구간들이 많아질 거라는 게 거북이 생각입니다. 자,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들이 봤을 때는 오늘은 단기 저평가 구간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뭐 지수와 상관없이 잘 보시면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보면 대부분 지수와 그렇게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금리 동결 구간에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지급했던 종목들이 두빌, 현대인프라코어, HMM, 삼성중공업, 대환유와 대한항공, 뭐 호텔신라, 뭐 이런 쪽하고 아직 다른 거 저희들이 잘 하지 않는데 참 운이 좀 나쁘다는 거는 유가가 제가 예상을 못해서 유가가 이렇게 갑자기 사우디에서 이렇게 더 감산하고 시소겜을 하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상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 이게 롱 한 달, 두 달, 석 달 일 안 갑니다. 제가 보는 유가의 한계점은 9월 말 정도 되면은 다시 밑으로 빠질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 제가 보는 이 유가의 빠짐은 이란과 미국의 대화 채널이 열렸다는 거, 그리고 잘 아시겠죠. 저희들도 갖고 있던 60억 달러가 70억 불을 일시 지불을 했다 그러는데 이란이 생산량을 내리고 세계 시장에 퍼뜨릴 때는 사우디도 러시아도 감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 아마 문비짝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이란과 미국은 지금 모종의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를 지금 손을 놓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힘들가 유가 영향을 많이 보는 게 대한항공이고 마시아나고 우리나라 저 비용사 항공사들, 특히 항공사들이 좀 그렇다 그러는데 조금 견뎌보시면 수익을 보는 구간이 아마 9월달 빠를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주식이라는 건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들 오니까 너무 어려워하실 종목은 아니라는 거 제가 결탄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단기 조정 반등 구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코스피가 빠지든 어찌됐든 간에 에너빌리티가 빠진데도 좀 적게 빠질 거고 조금 반등한다 그러면 좀 세게 반등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지 지금 어떤 종목의 이슈나 종목의 소식이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은 현재는 아닙니다. 일단 선반등에서 원자력 선반 단기 반등은 요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건 여러분도 보시면 대충 놓을 거예요. 단기 저평가 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이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게 자 모든 저희들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종목들이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3분기 방송 중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내용 같은데 이제 3분기 실적이 가이던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 왔습니다. 그 구간이 왔고 이제 대한민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증시는 각 종목의 3분기 실적 방향에 따라 가지고 많은 변동성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 증권사의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을 가이던스를 추정치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대부분이 실적에 거의 근사치에 나오기 때문에 패널들도 증권사에서 수정치를 발표할 때는
이 정도 업체 방문도 할 수도 있고, 다 어떤 채널을 통하든지 조사를 다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한 백데이터의 근거에 의한 발표지 그냥 가물하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목의 가이던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3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안 나오기 시작은 9월 다음 주 셋째 주부터 아마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순차별대로. 거기에 저희들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한번 리체크를 하시면은 수익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빠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좋다는 방향성이 정해질 경우는 주가는 반드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이렇게 수급이 등락폭이 심할 경우에 가이던스가 확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슈팅이 놓을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어떤 단타의 매력은 좀 느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될 게 일봉으로 보면 지금 거의 가돌입니다. 가돌인데 이 슈팅이 나가 이 일봉을 일봉이 제일 요즘이네요. 요즘이 1660원 고가 이거를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지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가 끄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를 매일 체크 한번 해보시면은 가능할 것 같고 1차적으로 뭐 현재 저점 바닥에서 뭐 사놓는 거는 이쪽에서는 만원대 초반에서는 일전에 제가 1200원이 흘러내리면 한번 뚫릴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만원 한번 깨고 장중에 몇 번은 깼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시 빠지는 거 보면 만원 이하의 내림은 이 세력들도 그렇게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원대 초반대 사는 것도 어느 정도 수익률은 올라오지 않겠나는 게 거북이 생각입니다. 다음 애채면 같은 경우 뭐 여러 직렬이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 누가 들고 가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계속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도 누가 들고 가든 간에 뭐 요즘 뭐 잉여 현금에 대해서 보유 현금에 대해서 상당히 군침을 많이 흘리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이제 그냥 뺄 수는 없고 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배당밖에 없습니다. 배당을 5천원으로 빼가지고 저것들이 빚을 갚든 아니면은 만원을 줘가지고 빚을 갚든 얼마를 때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당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또 반영하겠죠. 그 배당만큼 반드시 반영하는 거니까 뭐 최악의 꽃놀이패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건데요. 주가로 봤을 때는 최악이고 수익률로 봤을 때는 꽃놀이패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뜻을 다시 한번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주가는 최악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꽃놀이패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니 최악으로 예를 들어 뭐 하림이 가져가든 동원이 가져가든 엘스 가져가든 반드시 법적인 태도를 내서 배당으로 투자금을 단 30%든 50%든 회수할 겁니다. 또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현금을 많이 재놓을 이유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 배당을 얼마 주느냐 이건데 그 배당 금액에 따라 주가는 다시 한번 꽃놀이패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환사채 연구세의 가격 그리고 현재 지분에 대한 경영 프레임을 더한 한 주당 가치평가 이거에 따라가 이 주식은 많은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기간이 두 달이라는 미뤄의 기간이 있지만 두 달까지도 않을 것 같네요. 그 이유가 뭐냐니 얘들이 올리고 싶은 놈은 어떻게 하든지 정부가 놓으면은 흘러 놓으면 그거로 매수금에 떠들 거고 내리고 싶은 놈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니 다 내렸기 때문에 현재 이 주가에서 내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공매도 손을 못 댑니다. 이 주가에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공매를 손을 떼가 때렸다면은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주가로 봤을 땐 최악이지만 앞으로의 꽃놀이패 공매도는 개박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또 공매도 지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매각주는 예, 이렇게 뭐 이게 복잡하게 흘러가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뭐 좀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구시나 보고 뜨기나 보고는 아멘 주식이 되어버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고통받은 만큼 수익은 올라올 거라는 게 거북이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또 다시 움직이지 않다면 조금씩 모아가야 될 자리가 아닌가 하는 게, 예, 거북이 생각이고, 여러분도 아마 거기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래 주가가 빠졌는데 15년 올랐다고 와 강하다 이런 순전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가든 올라가든 더 이상 빠질 것도 없고 현재 상태로서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단지 매주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께 강조하는 건, 내일 나오는 SCFI 지수가 어떻게 될 건지, 저는 조금이라도 올라가길 바라는데, 현재 중국이 지난주부터 조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어요. 조금 꼬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좋게 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점치는 거는 한 2% 정도, 2% 정도 SCFI 지수가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미국 HM 때문에 제가 방송 전자에 한다는 걸 까먹었는데, 지금 미국 나스닥이 오늘 지수가 너무 잘 나와가, 실업자 청구 건수부터 시작해 너무 잘 나와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이 폭락을 하고 있고, 그 등에 환쟁이들이 어떤 장난을 치는지 다시 한번 환이 튀기 시작하여 현재 1337원 1340원까지 육박하려 그러는데, 저는 여기가 꼭지라고 생각합니다. 환은 여기가 꼭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코스피는 나스닥에 따라가 이제는 나스닥과 미럴 관계를 끝내고 이제 헤어져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중국이 또 우리나라 정신을 살려줄 것 같아요. 전번에 미국 잘 가고 우리 잘 갈 때 중국이 뭐 부동산이 뭐니 큰출이 가더니, 쟤는 큰출이 거꾸로 하지만 가더니라 그래가 또 한번 정시가 타격을 받는데, 이번에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나스닥이 이래 흔들 때 중국이 우리나라 정시를 또 한번 살려줄 것 같은 예감이 자꾸 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금리 인하입니다. 네, 금리 인하고, 또 희망적인 건 생산자 물가가 살짝 오른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중국이 생산자 물가가 오르는 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네, 그러나 일시적으로 좀 나스닥이 영향을 볼지 모르겠지만, 단기적, 아마 내일, 금요일, 월요일 정도면 아마 진정세에 돌아서 다시 리바운드 하지 않겠나. 중국의 영향을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들은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이렇게 많이 팔면 들어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2500, 2400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분위기상으로 지금 2500 밑으로 빠질 분위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끄집어 올릴 때 너무 힘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제 설명 이 정도로 가름하고, 오늘 저는 삼성중공업 털었습니다. 털은 이유는 뭐 그렇게 피해는 안 봤어요. 한 1.2, 3% 제가 피해를 봤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게 중공업도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지수 영향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ETF 빠지고 선물이 빠지는데 종목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손을 털었습니다. 네, 그러나 향후로 봤을 땐 방송 전자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산무기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해질 거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우상향을 할 거라는 건, 제가 아닌 모든 사람들도 조금 아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한 주 정도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중공업도 다시 9,000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실적을 바탕을 갖고 있다는 거 분명히 또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대한화 너무나 감사하네요. 이렇게 한번 빠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빠져줘야지 반등이 힘이 세지는 거지. 계속 치고 올라갔을 때는 어떤 반등도 어떤 힘도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단지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의 거래에 등락폭이 심한 건 이 대환유와의 주가의 특수성이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아직 목표 주가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16만원선까지, 16만원선까지는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험하지는 않지만 조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많은 저는 제 주위에 아직까지는 파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142,500원 선이 한번 뚫리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안 뚫린다면은 요 상태에서 13만원대에서 행보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 단기적으로 다음주 옵션 만기일 이전까지 142,500원을 뚫는다면은 15, 16만원 까지는 충분한 힘이 된다는 거.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계속 매집 들어오죠. 기관들이. 그리고 또 하나를 보셔야 될 게, 요거는 투신과 보험의 효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연기금입니다. 이 애들 왜 이래 살까요? 거래가 하루에 3, 4만 주밖에 안 하는 거래에 이렇게 산다는 거는 이 애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 주가들이 인도 저평가 바닥에 있는 주가 아직까지 올랐다지만 오른 것도 아니죠. 이 원로 봤을 때는 보시면 아직 바닥입니다. 원로 봤을 때 이 정도 올라가야 올라간 거예요. 20만원 선. 왜 지금 요 선은 요 라인을 보시면 요 때부터 올라가야지 시작입니다. 요 때부터 요 라인 요 때부터 요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지. 현재는 대기업 세력들 입장에 봤을 때 지금은 매집 구간이지 매도 구간이 아니거든요. 끄집고 올린다 그러면 매집 구간이지 매도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단기적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가격에서도 작게는 2, 3만원, 길게는 3, 4만원은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단지 거래가 5만주에서 10만주 사이 한 번씩 뻥뻥 터져줄 때 비중을 축소하시고 비중을 확대하시면은 치고 빠지게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오늘 이상 한 2%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보시면 있지만 매도 호가에 달려있는 수량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한 2%를 한다 해도 쉽게 말하면은 브레이크 라이닝이 많이 달으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스베르가 묶고 이 제동 거리가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새 거일 때는 팍팍 뜯고 제동이 잘 걸리기 때문에 미끌리듯이 한 2%를 락하고 찍었지만은 거래량이 적어서 조금 더 미끄러졌다고 생각하셔야지 2.445까지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조심스럽게 예측했던 게 1, 2%좀 빠지면 좋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1, 2%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고 내일 또 어떻게 반등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빠질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니 지금 밀릴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밀릴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마 빠지도 올리고 오르면 내리고 공방을 벌일 수는 있겠지만 주가의 영향은 대환유한은 보지 않습니다. 제가 냉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환유한은 현재 코스피 주가의 영향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 기억하시고 대환유한의 주가의 움직임을 내일도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142,500원이 내일 갈지 다음 주에 갈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142,100원을 뚫었을 땐 142,500원 이상을 보고 한번 찍고 내려왔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오늘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항공도 안 좋은 건 유가의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이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실적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반영되고 있다는 건 언제든지 슈팅이 나서 끄집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려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기관보다. 자,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환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환 때문에. 환차 소리 때문에 외국인이 현재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려면 코스피가 약간 이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까지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견디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제가 볼 때는 오래 가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라는 게 저희 정시로 봤을 때는 천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연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고가를 어느 정도 채워놔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면 거기 펀드고 ETF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 보시고 현재 8월 달에 이렇게 많이 기간이고 검토고 많이 팔고 7월 달도 엄청 팔았어요. 7월 달도 엄청 팔았습니다. 그러면 만약나무 이 9월달 옵션 만기를 어떻게 할 건지 아마 2월 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겁니다. 이유는 금리 동결 기간이 끝나고 금리 인하 기간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텀에는 주가가 하방보다는 우상향할 개연성이 확률적으로는 많기 때문에 2월 하지 않고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면 많이 팔았다면 매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증시가 조금 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마지막에 또 한 말씀드리면은 저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님의 스타일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안 했더라면은 우리나라 정신은 개박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 동결의 뚝심이 있는 게 이제 9월달부터 아마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지금 뭐 환율이 1340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3을 넘어가서 거의 4.4까지 간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환쟁이들이 장난치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금리 동결 구간은 변동성 심할 때는 환쟁이들이 환장을 합니다. 그럴 때 그냥 외면하셔서 고기를 돌리십시오. 그리고 또 이 주식 거북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은 급등과 급락을 하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물론 그거 있어요. 올라갈 때 조금밖에 수익을 못 볼 수 있고 하지만 호불호입니다. 내려갈 때는 그렇게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1년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거북이는 계속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 지켜보고 그 다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뭐 적게 벌고 오래 가는 게 그죠. 뭐 제 인생의 철칙이지만 가늘고 길게 가는 게 특히 돈은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대미가 적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히 버는 게 낫지 벌었다 썼다 벌었다 썼다 하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나스닥이 완전히 미친 듯이 늘뛰는데 아마 조금은 말 올릴 거예요. 이렇게 쉽게 그냥 나스닥 동안에 빠지진 않을 겁니다. 한 1% 정도로 끝낼 것 같은데 뭐 내일 금요일 장 외국인 어떻게 따라가 주식 코스피를 견뎌내주느냐 더 밀리느냐 뭐 최악의 경우에 2500선도 위협을 한번 할 것 같은데 그래봤자 뭐 저희들 종목 1, 2% 빠질란가 모르겠다만은 뭐 그 정도는 감내를 하시고 다행히 내일 조금이라도 반대로 준다면 뭐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감사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계속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